보신 것처럼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쌀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일단 뭐 정치적인 부분은 싹 빼고 교수님이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셨으니까 과연 이게 경제적으로 정말 맞는 법안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개정안의 그 핵심 내용은 쌀이 그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보다 3% 이상이 되거나 예. 아니면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이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예.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정부가 판단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자율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정해진 요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매입을 하게 돼 있었으나 이제는 물가를 반영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좀 살펴보면 쌀 매입에 예산이 1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여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 대비에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네. 일단 뭐 예산은 매년 이제 네. 평균 연평균 1조 원 이상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요. 예. 일단 보관 비용도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현재 예. 연말까지 190만 톤 정도의 쌀 재고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 보관 비용만도 1년에 5천억 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비축을 하고 있는 이 쌀도요. 한 3년 정도 비축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가공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주 주정용 뭐 이 최근에는 이제 사료용으로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은 이제 미래에 또 풀리니까 미래에 이제 또 쌀값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쌀값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식습관의 변화로 이제 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이 지원으로 인해서 이런 제도로 인해서 쌀에 대한 공급은 따라서 줄어들지는 않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쌀값 하락 압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를 정부의 예산을 이용해서 계속 쌀값 하락을 막는 것은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제 네.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생산 예. 이상만 되면 정부가 다 사주니까 오히려 더 많이 생산하는 뭐 그런 약간의 일종의 모럴 해저드가 좀 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일종의 이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농민분들 예.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아무리 많이 뭐 과다 생산을 해도 정부가 뭐 일정 가격으로 다 전량 구매를 해주니까 뭐 그런 걱정 없이 그냥 하던 방식대로 이제 생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과다 생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형평성 문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 단체들이 벌써부터 밀, 콩, 뭐 배추, 양파 등 쌀도 사주지만 이것들도 국가가 사줘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쌀 위에도 계속 이렇게 작물이 사줘야 되는 작물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모든 뭐 작물에 대해서 예. 정부가 다 사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예. 주 정해진 예산에 있고 필요한 분야는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정부에서 이제 추산한 바에 따르면 모든 그 뭐 밀, 예. 콩, 배추, 양파 이런 것을 다 이제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연간 10조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이 10조 원이라는 예산이라는 것은 아동 보육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라서 이 한정된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뭐 여기에만 다 이렇게 쏟아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밀하고 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밀 소비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쌀은 59kg인데 밀은 33kg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제2의 주식이 됐다 밀이 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반면에 밀의 이제 자금량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금률이. 그래서 밀은 사실상 이제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 같은 경우나 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국제 곡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밀, 콩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대신 이제 전제 조건은 쌀의 생산량을 줄이는 건 필요하니까요. 쌀에 대한 수매를 줄이는 전제 하에서 대신 밀, 콩은 좀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주식이 이제 쌀 아니겠습니까? 뭐 옛날부터 내려온 이제 주식인데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쌀 농사를 기간 산업으로 보고 있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식습관의 변화로 네. 일단 점진적으로는 쌀의 생산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례로 보면 쌀 생산은 현재 여기 쌀 생산도 감소하고 예. 있는 것은 맞는데요. 예. 연평균 이제 0.7%씩 감소하고 있지만 1인당 쌀 소비량은 그의 2배인 1.4%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쌀은 이제 생산을 감소하도록 이제 자연적으로 놔두는 것이 뭐 농민 분들을 위해서도 이득이고요. 그 반면에 이제 밀의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이제는 밀의 생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의 쌀 매입 의무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쌀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할까요? 예, 쌀 문제 해결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작물 직불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 그 뭐 가루쌀, 밀, 콩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전략 작물로 지정을 했는데요. 쌀 대신에 가루쌀이나 밀, 콩, 가루쌀이라는 것은 뭔가 밀하고 비슷한 새로 개발한 품종인데요. 네. 쌀과 동일한 환경에서 재배를 해서 그 뭐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밀처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가루쌀, 밀, 콩을 갖다가 쌀 대신 재배를 하게 되면 이제 헥타르 토지 단위인데요. 헥타르당 뭐 50에서 250만 원씩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 사업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실은 근데 이 금액이라는 것이 좀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500만 원 상당을 지원을 해서 예. 밀 자급률을 높이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밀 자급률이 원래 70년대에 4%였는데 지금은 15%까지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지금 헥타르당 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늘려서 결국은 밀이라든지 밀 대체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루쌀 이런 것을 갖다가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그 농민분들의 약 60%가 상당히 고령층이십니다. 고령층이고 그다음에 반면에 쌀 농사 같은 경우는 90%가 기계화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고령층이 보기에는 이제 당장 밀 농사로 전환을 하려면 이제 뭐 밭작물의 경우에는 60% 정도만 기계화돼 있기 때문에 노동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도 포기하고 밭으로 바꿔야 되니까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기 때문에요.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뭐 농기계에 대해서도 예. 지원을 하고 농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주시든지 이런 쪽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